자, 이번에는 엑셀로 작성된 그 공내역서를 불러오는 과정과 그 다음에 불러온 후에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사를 새로 이제 하나를 작성을 해서 작업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다가 공사명에다가 불러올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그 공사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품목군은 지금 현재 14년 7월 품목군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엑셀 공내역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조금 틀려지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공사를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는 이 공사에 맞는 걸로, 자, 업종은 전기면 전기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이 공사에 맞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성 버튼을 눌러서 일단 공사를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데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제 붙여넣기 하는 형태를 설명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는 여기에 이제 공정 목록에서 공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엑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지난번에도 설명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지금 요번에 이제 불러올 엑셀 파일은 이 엑셀 파일이에요. 자, 이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이쪽에 들어갈 공종들은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 가지고요. 자, 집계표에 가면 자, 이렇게 뭐 여러 공종들이 있죠. 이 공종들을 먼저 여기서 만들어 놓고 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옥외 전기 인입 공사라고 된 거, 이 글자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여기서 엔터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또 다음에 들어갈 공종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쭉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자, 공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역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세부 내역서 부분은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내역서 시트에 있는 전기 인입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먼저 여기 있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이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요거는 틀을 고정을 조금 해놓고요. 틀 고정. 자, 틀 고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어디까지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서부터 품명에서부터 경비가 있는 항목까지 뭐 합계까지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공종이 끝나는 부분 이만큼을 이렇게 엑셀에서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뭐 Shift 키 누르시고 자, 여기서 명칭을 선택하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합계가 이제 되는 부분 여기까지 여기를 클릭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아니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합계가 되는 위치 자, 합계 금액까지 뭐 경비까지 하셔도 돼요. 자, 합계까지 할게요. 자, 합계까지 해서 자,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 컨트롤 C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중요한 건 요 순서예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후비, 경비, 합계 요 순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외 전기 인입 공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엑셀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본 양식, 추가 양식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기본 양식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기본 출력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재료비, 노후비, 경비 형태 그거를 기본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일 자체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명칭 규격 단위 수량, 그러니까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재료비, 농업비, 경비, 합계. 이렇게 나오는 순서로 엑셀 파일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붙여넣기 해서 기본 양식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품명 규격 단위가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수량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농업비가 먼저 나와 있다. 아니면 합계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 아니면 뭐 수량이 단위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럴 경우에 잠시만요. 여기서 잘라서 여기다가 삽입 이렇게 하면 이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 때요. 선택하는 거는 똑같아요. 선택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엑셀에서 수량이 먼저 나오는 순서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엑셀에 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틀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합계가 제일 먼저 나오는 형태다. 아니면 뭐 합계가 먼저 나오고 농업비가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엑셀 자체를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형태는 이런 순서예요. 이건 기본 양식이니까 재료비, 농업비, 경비, 합계 형태로 된 거. 그 다음에 수량 단위로 이제 지금 좀 전처럼 수량이 먼저 나오고 단위가 나오는 순서. 그 다음에 수량 단위 합계가 먼저 나오고 농업비, 재료비, 경비 순으로 된 거. 그 다음에 합계가 나오고 재료비, 농업비, 경비 순으로 된 거. 요거는 이제 재료비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엑플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 이 양식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여기에 동력공사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합계까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요거는 수량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넣기 할 때 마우스 오른쪽에서 붙여넣기 할 때 수량 단위 순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틀리면 엉뚱한 곳에 만약에 단위 부분에 수량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엑셀 파일을 불러왔을 경우에는 이제 자료 단가를 적용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는 지금 요거는 제가 엑셀 공내역이라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성자료 품명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생기면 이 항목 자체를 불러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선택한 명세 전체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 자료에 있는 걸로 하나씩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변경을. 네,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제가 품목 변경 화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항목을 자료에서 찾아가게 돼요. 이렇게 찾아지면 지금 현재 이 항목과 같은 저희들 쪽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이렇게 규격을 확인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변경을. 실제로는 이 품목 자체는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변경은 되지 않고 오른쪽 편에 이렇게 아성자료 품명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 명칭은 엑셀에 있던 명칭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에서 명세 변경 전체로 가는 거예요. 선택한 명세 전체 변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더블 클릭해서 찾아보면 지금 여기 검색이 안 되죠. 같은 품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파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자, 요거는 지금 실적공사비라고 잡혀 있는데 실적공사비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 사이즈에 맞는 규격에 맞는 항목을 40mm 짜리면 40mm 짜리 더블 클릭.
50mm짜리면 50mm 선택하고요. 아래쪽, 화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변경할 항목을 더블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로 125mm짜리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 이것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찾아지면 바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못 찾을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 입력된 거랑 품명 규격 단위가 분명히 뭔가 틀리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서 다시 검색을 해서 이렇게 10mm짜리면 10mm 더블 클릭 해주고요. 16mm면 16mm짜리 더블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 품명은 이 엑셀에 있던 그 품명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여기는 인건비는 있고 인부명은 있고 여기 수량도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수량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따로 이렇게 수량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이제 적용된 그 인건비를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항목 자체도 저희들 자료에 있는 그 인부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노무비라고 돼 있고 내선 전공이잖아요. 그러면 내선 전공을 여기서 검색을 해서 내선 전공으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수량만큼 곱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저하 케이블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저하 케이블 전공 부분,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재는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지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지정을 했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인건비도 지금 제가 2명만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계산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 쪽에는 이 항목에 대한 재료비가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나왔을 거고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전기공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엑셀 이 공사 파일은 공사를 만들 때 엑셀 공내역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량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엑셀 자체에 있는 인부 수량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공량 적용을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이 인부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공량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일단 공사명을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편에 보면 이렇게 공량을 적용한다, 뭐 특정 손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있는 상태이지만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계산에서 전체 계산에 들어가면 공량 손료라는 부분에 가보면 이 메뉴가 있어요. 엑셀 공내역 공량 손료 추가라는 부분. 자, 이 메뉴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이 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그 입력된 그 품목들에 의해서 공량하고 그 다음에 특정 손료라든지 공구 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전선과민 부속품비도 들어왔고 소모품비도 들어왔고, 아래쪽에 가면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이제 적용된 그 공량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인부 수량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전체를 다 변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력된 이제 변경된 요 전선관 종류하고 전선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지금 작성돼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하고 엑셀에 있는 건 수량이랑 틀리죠. 지금 이게 뭐 정확하게 적용했을 때 이 수량 자체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낙찰료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된 내역이기 때문에 수량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엑셀에 있는 이 수량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수량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인부는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 인부 부분은 지금 엑셀 자체에 있기 때문에 수량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거고, 요거는 나중에 공량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인건비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자, 여기서 수량이 없는 상태다. 엑셀 자체에서 지금 이거는 제가 엑셀 있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엑셀 자체에서 수량이 없는 상태다. 보통 공내역세에는 농우비 부분에서는 그 수량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없는 상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이렇게 자재를 변경을 했을 때 인건비가 이쪽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량을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공량이 이렇게 계산된 상태에서 이 항목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항목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항목하고. 요거는 지금 엑셀에서 불러온 데이터예요. 요 항목은. 앞에 분명히 농우비 이렇게 적힌 거. 이거는 엑셀에서 가져온 거고,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계산이 돼서 나온 거,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된 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 보면 엑셀 공략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엑셀 공량 손료 매칭 대상이라는 거 있거든요. 대상. 요 항목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대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엑셀에서 가져온 항목, 자, 이 항목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이 항목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게 되면 엑셀 공략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엑셀 공량 손료 매칭해서 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본. 엑셀에서 가져온 게 원본이고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원본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 항목 자체가 나와 있지만 계산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이 항목들은 없어지고 연결된 부분에 수량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통 인부도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보통 인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보통 인부 있죠. 그러면 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에서 엑셀 공내역, 그 다음에 대상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대상. 그 다음에 보통 인부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거는 원본으로 지정을 해주고, 원본. 자, 현재 배전 전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엑셀 공내역, 대상, 그 다음에 배전 전공은 마우스 오른쪽 공내역에서 원본.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계산 한번 돌릴게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나왔던 그 인건비는 안 나오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연결된 항목들이 이렇게 분명히 노무비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수량을 다 지웠었는데요. 이렇게 수량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자재 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 인건비도 같이 변경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공구 손료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 부속자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이 항목 자체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에 원본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나와 있는 항목, 자, 프로그램에서는 전선간 부속 분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에서 엑셀 공내역으로 가서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배관 부속재 항목, 이 항목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공내역에서 이거는 원본으로, 그러면 이 항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 거를 대상으로 먼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가져온 거를 이렇게 원본으로 지정을 해주고, 공구 손료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엑셀에서 가져온 거는 이제 여기 품목이라는 부분에 보면 다 공란이에요. 엑셀에서 가지고 온 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거로 확인하시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 마우스 오른쪽에서 대상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본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산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연결된 항목이 있으면 자동으로 찾아가서 그쪽에서 계산이 되도록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엑셀에 있던 품명 규격 단위 그대로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에는 이 항목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역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다 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했는 내용들을 다음에 또 써먹으려면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렇게 엑셀 공략에 가면 엑셀 리스트의 저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주게 되면 새로 이제 이 공사를 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라도 이렇게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에 이 항목들로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렇게 엑셀 공략에서 엑셀 리스트에서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좀 전에 지정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여기서 품목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명세 변경 전체 선택한 내역 명세 전체 변경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5개 외등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실 동력공사 있죠. 자, 이런 부분에도 같은 항목이 있다면 다 같이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5개 전기인입공사에서 있던 항목이 지금 이 항목이 같은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쭉 다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저장을 해 놓고 제가 새로 공사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 1이라고 제가 하나를 붙여서 마찬가지 공내역으로 해서요. 전기고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좀 전에 그 리스트에 저장됐던 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엑셀에 있는 그 5개 외등 부분만 전기 인입 공사 부분만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제가 공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엑셀 붙여넣기 수량 단위 순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어요. 엑셀에 있는 거를 붙여넣기로 가져왔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다른 공사라고 가정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공내역을 처음에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공내역서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엑셀 공내역 그 다음에 엑셀 리스트에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항목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엑셀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품명 규격 단위만 저희들 자료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서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품목을 이 공사 자체에서 하나씩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고 저장해놨던 거를 불러오기만 했는 공사일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전체 계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체 품목에서 사용 품목 재수질이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자체에서 단가 대비표라든지 내역서 자체에 금액이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현재 아성 자료에 있는 이 품명 규격 단위로 해서 저희들 자료에 있는 거를 찾아서 단가 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자재 자체는 따로 이렇게 공량 구분이 표시가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자, 이 항목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만약에 이 항목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항목이, 여기서 F-CV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CV. 자, 이 항목이죠. 이 항목인데, 지금 이 항목 자체에 보면 공량 구분이 있어요. 공량 구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자재가 뭐 가로등으로 간다든지, 또 가로등에 이제 2열 동시 설치할 때, 포설할 때, 1열당 뭐 몇 프로 이렇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철거를 한다. 이럴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공량 구분이 다 기본 공량이 기본 공량이라든지 또 통신이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가 선택을 할게요. 2열 포설 시 1열당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품목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량 구분명이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면 이 항목 자체는 지금 이제 실제 출력물에서는 폴리에틸렌 난연 케이블 이렇게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공량 구분을 선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 환경 설정이 있어요. 작업 환경에 들어가면 인쇄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품명의 공량 구분 표기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항목에 좀 전에 붙어있던 2열 포설 부분, 2열 동시 포설일 경우에 1열당 좀 전에 붙어 있었던 그 공량 구분 내용 있죠? 공량 구분 내용은, 여기 있네요. 자, 앞으로 당겨서 보면 이 공량 구분명이 여기 붙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출력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자, 그렇기 때문에 공내역서를 받아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에서 인쇄 환경에 가서 요 항목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출력 시 인부 명칭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제 출력할 때 노무비라는 말을 어디에 붙일 건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엑셀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품명 자체에 노무비라고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옵션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품명을 규격에다가 찍는 걸로 했을 때 품명에 노무비라고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규격에다가 노무비를 찍는다고 해서 하게 되면 출력했을 때 노무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옵션은 그냥 체크를 꺼버리시는 게 아마 간단할 거예요. 이렇게 꺼버리고 출력을 하시면 이 명칭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지금도 이렇게 하나를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변경을 하신 다음에 품목 하나씩 다 변경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 내용을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공내역서를 가지고 오더라도 마우스 오른쪽에서 불러오기 있죠. 요것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계산해서 전체 품목에서 사용 품목 재수집이라는 거. 자, 요 메뉴만 한번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엑셀 공내역을 가지고 왔을 때는 조금 이제, 기존 옵션들이 조금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품명규격 단위가 같더라도 이 옵션을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공내역이 아닐 경우에는 가지고 오지만은 엑셀 공내역일 경우에는 이거를 체크를 하더라도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아성자료 품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품명규격 단위가 같을 경우에는 이 옵션에 의해서 가지고 오게 돼요. 처음 가지고 올 때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량 손료 부분에 엑셀 공략일 때만 이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옵션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출력하실 때는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계산을 안 돌려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제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출력을 하실 때는 여기 명칭 부분인데 명칭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엑셀에 있는
이 명칭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출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칭 부분에서 출력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쪽에 입력되어 있는 이 자료명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지금 엑셀 공내역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옵션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엑셀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 그 다음에 공내역일 경우에 품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매칭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했을 때 다시 이제 그 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